네,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극한 폭염 속에 오늘 낮 기온도 38도를 웃돌 전망입니다. 사람의 체온보다 높아서 노약자뿐 아니라 건강한 성인들도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날씨 상황과 전망,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말 그대로 사람 잡는 무더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네, 서울이 너무 33도, 또 체감 온도가 35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오늘도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돼 있죠? 네,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볼 수 있겠죠. 강원도 북부 동해안하고 강원 산지, 제주 산지를 뺀 나머지는 모두 폭염특보가 발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최고 기온 대구의 동구 신안동이라는 곳에 39.2도까지 올라갔고 체감 온도도 어제 38도를 넘은 곳이 여러 곳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경남, 경북 이렇게 남부지방의 동쪽과 또는 내륙 지방으로 중심으로는 38도까지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밀양하고 대구가 오늘 38도까지 올라간다고 예보가 나와 있네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히 남부지방, 그중에서 영남권에서 며칠 내내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 폭염 네네. 중대 경보가 언제 발령되는 겁니까? 폭염 중대 경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의 폭염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당장 이제 하는 일을 멈추고 쉬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체감 온도가 38도를 웃돌거나 또는 최고 기온이 39도를 웃도는 경우.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를 대비하자면 어제 대구가 39.2도까지 올라갔으니까 폭염 중대경보 기준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어제 전라도 광양에도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를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부 일부 지방에는 지금 중대경보를 내려줄 만큼 심각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런 폭염이 이어지다 보니까 올여름 경남 지역이 가뭄도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입니까? 네. 비가 안 와도 너무 안 왔어요. 지금 예. 사실 중부 수도권에는 비가 제법 왔죠. 그래서 지난 한 달 정도의 강우량을 보니까 수도권에는 평년의 101% 그러니까 평년 수준의 비가 왔고 충청 지방은 조금 더 왔고요. 하지만 남부로 가면 사정이 좀 달라지는데 그나마 비가 조금 내린 광주와 전남은 평년에 한 54%의 비가 왔고요. 네. 특히 심각한 곳은 부산하고 울산, 경남 지역인데 이들 지방에는 평년에 한 21% 정도의 비가 오는데 그쳤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평년에는 한 305mm의 비가 오는데 올해는 68mm의 비가 오는데 그친 거죠. 네. 우리가 보통 이제 한여름에 비가 쏟아질 때 소나기라도 오면 한 50mm, 60mm 오는데 지금 한 달 내내 온 비가 68mm밖에 안 돼서 일부 저수지의 저수율이 20% 가까이 떨어져서 큰 걱정입니다. 지난해에도 사실은 중부지방에 비가 왔지만 강릉에는 강릉 등 동해안에는 가뭄이 있었는데 이렇게 최근 들어서는 폭염과 폭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렇게 가뭄까지 겹치는 복합 재난이 이어지고 있어서 더 걱정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당분간은 강한 비 소식은 없는 건가요? 네, 장마전선이 이제 북한으로 멀리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인 비를 뿌릴 만한 그런 요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이제 우리나라 여름에 더위를 몰고 오는 더운 공기가 있는데 이 공기가 우리나라 쪽까지 확장을 했고요. 네. 특히 그 북태평양 고기압의 중심이 바로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오히려 더 강한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상층에는 서쪽으로부터 이제 티벳 고기압이라는 고기압, 이것도 더운 고기압인데 고기압이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층, 하층 모두 그러니까 열이 많은 기온이 높은 그런 고기압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비 소식은 없는데요. 다만 이제 변수라고 하면 지금 이제 태풍이 13호 태풍 돌핀이라는 태풍이 지금 일본 아주 먼 곳에서 좀 발생을 했습니다 어제. 근데 예. 이게 쭉 이어지면서 일본 남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계속 쭉 오다 보면은 이게 일본을 향할지 아니면 우리나라를 영향을 줄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이렇게 태풍이 와서 우리나라 근처의 기압계를 흔들어 놓지 않으면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런 폭염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그 이유 이중 고기압으로 인해서 이제 예년보다 유독 좀 더위가 심하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밤에도 너무 더워서 잠을 못 이룬다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네네. 열대야 일수가 1973년 관측 이래로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중부지방엔 비가 쏟아졌지만 남부에는 비가 거의 안 왔죠. 그래서 남부지방의 열대야가 굉장히 길게 이어지고 있어서 전국적인 평균 상황을 보면 한 7.1일 정도 돼요. 근데 이 7.1일이 2013년 관측 이래 가장 많은 것인데 사실 수도권의 경우에는 비가 조금 왔기 때문에 열대야가 지난해보다는 조금 줄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 앞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폭염이 계속되면 이 낮에 쌓였던 열기가 잘 빠져나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밤에도 열대야로 이어지기 쉽고 특히 도심에 같은 경우에는 건물들이 이제 열을 많이 흡수하는 그런 건물들이 많잖아요. 이런 네. 건물들이 밤에 이제 열을 일제히 내뿜고 또 실내는 더위를 식히려고 이제 에어컨을 가동을 하면 그 에어컨 바람이 밖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결국 더위가 이어지고 이렇게 해서 또 이 더위를 식힐 만한 그늘, 녹지 이런 것도 부족하고 해서 그러니까 큰 도시에 사는 분들은 아마도 당분간은 잠을 이루기 어려운 그런 열대야에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중 열동 그러니까 두꺼운 소미불을 두 겹이나 덮어놓은 듯한 더위 언제까지 그럼 이어질까요? 일단 그 한여름의 여름의 더위 패턴을 보면은 이제 장마가 끝난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가 기온은 가장 높게 올라가는 시기고요. 그래서 이제 38도, 39도 올라가는 그런 곳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더위가 8월 중순까지는 이어집니다. 그리고 8월 말이 되면 기온이 좀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는데, 다만 체감적으로 더위가 물러갔다 하고 느끼기는 좀 이르죠. 그래서 특히 최근에는 또 9월까지도 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추세여서 일단은 아주 견디기 힘든 중대 경보가 내려질 만큼의 폭염 상황은 8월 초까지로 보시면 8월 상순까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기온이 좀 떨어지겠지만 계속 폭염 경보는 이어질 것으로 9월 상순까지는 폭염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어제 행안부에서 폭염 재난 위기 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을 했고 또 중대보온을 가동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였는데 이 심각 단계가 어떤 때 발령이 되고 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둘 수 없다. 예. 이제는 너무 심각하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폭염 위기 관리 표준 매조를 따지면 체감 온도로 볼 때는 한 전국 40% 이상 지역에서 일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그리고 아주 심한 그 체감 온도 38도 이상의 중대한 폭염이 발생하는 지역이 한 10% 이상이 될 때, 또는 뭐 복합적으로 대형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예를 들면 뭐 대규모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리거나 아니면 농축수산물들이 대량으로 폐사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심각 단계가 발령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그런 경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이 되고요. 지자체별로 모두 함께 대응에 나서는, 그래서 취약계층의 안부를 확인한다든지 이런 강화를 하고요. 그러니까 야외 근로자는 작업 중지를 권고하고요. 그리고 폭염 쉼터를 확대 운영하고요.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날씨 속에서는 특히 건강이 좀 걱정입니다. 온열 질환 우려도 심각한데요. 예년과 비교하면 올해는 어느 정도 수준이고 특히 그 온열 질환은 취약계층이 또 있지 않습니까? 고령층이 특히 온열 질환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올해 온열 질환자가 이제 5월 15일부터 7월 26일까지 질병관리청 집계가 나와 있는데요. 올해 누적이 1,39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 이거는 지난해는 사실 장마가 더 일찍 끝나면서 지난해는 2,000명을 넘었었는데 지난해보다는 조금 준 숫자인데, 다만 문제는 이제 최근의 추세예요. 그래서 최근에 하루에 70명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70명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대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온열 질환에 이제 고령 나이가 드신 분들은 대응할 수 있는 그 몸의 상태가 아무래도 많이 떨어져 있죠. 면역 기능도 약해졌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열이 몸에 많이 쌓이면 믿음을 잃고 쉽게 쓰러질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좀 뭐 아끼신다고 뭐 에어컨을 틀지 않는다든지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더더욱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열의 질환은 일사병과 열사병으로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 특히 열사병이 위험합니다. 예. 체온 조절 중추가 망가져서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치솟는 아주 치명적인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아예 땀도 못 흘리고요. 그냥 의식이 없어 쓰러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발견하게 되면 즉시 빨리 119를 불러서 옮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외 활동, 야외 작업에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무엇보다 건강 관리에 유념하는 시기가 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과 함께 날씨 상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